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오늘 밤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죽이기로 했어요. 5살 손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그 집을 뛰쳐나왔고 그 선택이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숨막히는 쫀득쫀득한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세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지금은 노후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용기를 내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손녀가 저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장난이라고 넘기셨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김도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에게서 먼저 전화가 오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엄마, 뭐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왜? 요즘 좀 바빠서 할인이 좀 봐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과 며느리와의 왕래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녀 얼굴이 떠오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가줄게.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였고 햇살도 따뜻했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끔찍한 날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 집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괜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해졌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 말투가 너무 공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뚝뚝하던 아이였는데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도 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시선이 계속 바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낯선 공간 같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손녀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는 손에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 하리나? 제가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식탁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엄마, 식사부터 하세요.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반찬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제 앞에 물컵을 밀어놓았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제가 아직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계속 권했습니다. 이거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물컵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뜻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시야에 이상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옆에 작은 약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이 없는 아무 표시도 없는 병이었습니다. 저건 뭐지?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손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제가 몸을 숙이자 아이는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이의 숨소리까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요. 저는 순간 웃으며 말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래, 장난치지 마. 그렇게 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이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죽이기로 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울음을 참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장난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 진짜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나, 거기서 뭐해? 저는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애가 나랑 떨어지기 싫대.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손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치라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요. 손녀의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정도였다면 그 순간부터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티를 내는 순간 상황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식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녀의 손을 자연스럽게 놓으면서도 눈빛으로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이도 그걸 알아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집요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응, 먹어야지.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갈 뜨는 척만 했습니다. 국에서도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냄새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하던 음식과는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요리 많이 늘었네. 제가 일부러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그냥 대충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더 숨기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세요. 또 한 번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웃으면서 더 가까이 밀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 물컵 그냥 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마실게. 저는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탁 옆에 놓여 있던 작은 약병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보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라벨도 없고 내용물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건 뭐야?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멈췄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영양제예요. 그렇게 말하며 급하게 손으로 병을 밀어 식탁 아래로 치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웃으면서 설명했을 텐데 이번에는 숨기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인아, 방에 가자. 손녀를 데려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손녀는 바로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제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싫어. 작게 말했지만 분명히 거부하는 의사였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췄다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랑 놀자. 하지만 손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 아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을 보며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엄마, 애는 제가 볼게요. 엄마는 식사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저를 식탁에 묶어두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척도 하고 밥을 먹는 척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들의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현관까지의 거리, 문 위치, 신발 위치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때 문득 휴대폰 생각이 났습니다. 가방에서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아침에 분명히 충전이 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제는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아주 작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간 아직 괜찮아? 조금 더 기다려. 단어 몇 개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실행 직전이었습니다. 손녀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간절하게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 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표적이 된 사람처럼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들의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 귀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일부러 식사를 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입에 가져가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넣더라도 삼키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음식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입맛 없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말이었지만 그날은 그 말 한마디도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니, 그냥 천천히 먹으려고.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릴 것 같았지만 애써 힘을 주어 멈췄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사실은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허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감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고 눈은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들은 눈치챌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안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창문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작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문도 안쪽에서 잠글 수는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곳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더. 지금 아니야.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시간 맞춰야 해. 애 때문에 변수 생기면 안 돼.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간, 변수 이 단어들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소리라도 들릴까봐 최대한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약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아들의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아까 식탁 위에 있던 그 약병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물컵, 음식, 약병, 그리고 그들의 시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해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손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아, 지금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녀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하면 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어. 일부러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태연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집에서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는 결심을요. 그리고 그 결심이 곧 행동으로 이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거실로 들어온 순간 저는 이미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설마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연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응, 괜찮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길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냥 넘겼던 일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보험 하나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보험이냐?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은 다 들어요.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야죠. 그때 저는 결국 아들의 말에 넘어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 한 번은 제 통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급할 때 대비해서 공동 명의로 해두면 안 돼요? 그때도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필요하면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이렇게까지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말이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지 않던 모습이요.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그 아이는 저를 보면 항상 웃었습니다. 엄마 하고 달려오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더 세게 조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자라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니야, 집에 가야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저를 붙잡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엄마, 그냥 자고 가세요. 내일 가셔도 되잖아요.
그 말이 점점 강요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를 길게 끌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이 길어질수록 위험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다. 나 집에 가야겠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짧은 눈빛 교환이 오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저에게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녀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의 힘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은 저 자신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들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그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위험해요.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을 향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현관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한 걸음이 살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으로 들어가는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집에 남아있으면 저는 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무언가를 막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발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저는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발을 꺼내 신었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녀의 말,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식탁 위 약병.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을 열었습니다. 찰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모든 공기를 깨뜨리는 소리처럼요. 엄마. 뒤에서 아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뛰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붙잡으려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계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먼저 내려와 막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칸, 두 칸 정신없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계단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건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쾅, 쾅, 쾅.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멈춰요. 그 외침이 계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때 발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중심이 흔들렸지만 난간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짧은 신음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넘어지면 그대로 붙잡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을 몇 층이나 내려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내려갔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으로요. 살아야 한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가로질러 아무 방향이나 향해 달렸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 누군가 있는 곳. 발바닥에서는 이미 피가 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계속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멀리서 경비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내듯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까지 가서야 비로소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저는 그 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주저앉은 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은 가빠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경비원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말라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좀 경찰 불러주세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끝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경비원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발바닥이 따끔거려 내려다보니 이미 군데군데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제 안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이며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경찰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참았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두고 그런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조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은 저를 진정시키며 말을 유도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말, 식탁 위 약병, 물컵,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그리고 제가 도망치기까지의 모든 상황을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듣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무전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주소지 확인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찰차에 함께 타고 저는 다시 그 아파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릴 적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을 잡고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의 경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관 앞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건 며느리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향해 눈치를 보던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뒤에서 아들도 나왔습니다. 그 역시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요.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 주방, 거실, 그리고 그 문제의 약병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뭐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약병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더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경찰이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험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 분명 제가 도장을 찍었던 그 보험이었습니다. 경찰은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피보험자 김정순, 수익자 김도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짜여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망친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켜낸 결정이었다는 것을요.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는 동안 저는 현관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의 통증이 이제야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제 앞에 서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시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한 경찰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평온한 척하던 얼굴이 이제는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물품과 진술을 토대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연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왜 그랬니?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모든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게... 잠시 후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 사이를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숨김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뭐라고?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모든 걸 인정하고 있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 반복된 연락, 보험 가입,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순간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도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두 분 모두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신 아주 또렷한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오늘 밤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요.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제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의 상처와 가슴 깊숙이 남아있는 감정들이 이 모든 것이 실제였다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상처는 깊지 않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입니다. 몸은 치료가 되면 낫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출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마주해야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제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완전히 끊어내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조사실에 앉아 저는 다시 그날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손녀의 말, 식탁, 약병, 도망치던 순간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려던 순간 한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손녀분은 현재 보호 조치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할인이는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놀라긴 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정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했고 비어 있었고 그리고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TV도 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 목숨, 그리고 손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상담실 같은 공간에서 저는 할인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할인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제가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작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을 본 아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지켜야겠다고요. 법적인 절차는 길고 복잡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하나씩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삶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재산, 명예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믿기보다는 제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이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요.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인이는 일정 기간 후 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점점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소소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밤에 그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 저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을 겪고도 다시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